네, 안녕하세요. 소유건축의 이명근 대표입니다. 이제 2층 철근 작업이랑 전기랑 설비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2층 벽체랑 이제 바닥을 시공하면 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이제 외부 비계라고 하죠. 아시바라고 흔히들도 말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간 파이프 비계가 아니고 시스템 비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진망 처리해서 이 주택가에서 이제 민원이 최대한 적게 들어오려고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철근 작업돼 있는 걸 보면 이런 보들이 있어서 확인해 볼 건 보의 도면이랑 이런 보 철근들, 여기 지금 22mm 5개가 가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2개씩 가 있고, 이제 하단에도 가 있는데, 이런 철근 어떻게 잘 도면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중간에 이런 10mm 철근들도 이 간격에 맞춰서 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틀은 이제 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칠지 이제 단차를 주는 거고요. 이제 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샤워 공간은 이제 그 방수턱을 위해서, 이제 턱 내림을 위해서 이제 나무가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가보면, 이제 저희는 배관은 전체적으로는 다 이중 배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방통에서 이제 방수층에서 바로 물이 혹시나 빠질 수 있는 배관을 하나 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 위에서 물이 빠질 수 있는 트렌치를 심어둡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가 이제 트렌치를 심을 배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바닥 배수가 아니라 이제 타일 아래 이제 방통면에 맞춰서 여기가 방통면에 맞춰서 쳐지면 이제 이중 배수 역할을 할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통 높이가 여기에 맞춰서 쳐진다 보면 돼요. 그래서 타설을 하게 되면 이제 미장이라고 하죠. 평활하게 하는, 바닥을 평활하게 하는 분이 이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을 보면 좀 이거를 슬리브라고 하죠. 그래서 뭐 관통 배관이라고 하고, 뭐 모양이 좀 달라요. 이건 이제 바닥에 쓰는 배관, 이제 이 슬리브는 이런 모양이고, 이거는 이제 변기고, 이거는 이제 세면대고, 이것도 이제 이중 배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PT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환기장치 배관이 올라올 공간으로, 여기 이제 타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환기장치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 그 벽체 사이에는 다른 슬리브 배관들을 다 미리 심어놔서 나중에 타공을 하지 않고 이 타설이 됐을 땐 저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안에 환기 배관들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기선, 이제 목조랑 좀 다른 건, 이제 타설 전에 목조택이랑 비교를 하자면 타설 전에 전기랑 설비가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콘크리트, 이 RC는 콘크리트 부으면 끝이에요. 아예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나 이제 설비 같은 건 뭐 이 골조가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라서 뭔가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엔 이 도면대로, 다 약속된 도면대로 어디에 오픈이 될지, 어디에 전기가 갈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다 심어지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공간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테라스 공간이에요. 테라스 공간이어서 타설,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미장을 신경 써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 배관을 2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기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 위에 그 빗물을 위한 우수 트렌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콘크리트 면에 그 보호하는 저것도 이중 배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 지붕,
여기서 시공을 하고요. 저거는 이제 나중에 파이프 라인으로 가서 이제 이중 배수, 이제 최종 배수죠. 완전 그 방수층, 최종의 방수층에서 물이 빠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중 배수의 첫 번째 배수 역할을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철근 결속에서는 이제 피복 두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하부근에 들어오는 거, 이제 두 번째 이제 상부근에 들어오는 이 피복 두께, 이거 뭐죠? 이격제를 넣어서 이 철근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 훑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철근 작업이 완료되고도 전기 설비가 들어오고 이제 목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 많이 움직이거나 탈락한 경우가 있어서 타설 전에는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마 오늘은 일과 끝나서 내일 한번 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타설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1층에 집 구조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략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바닥을 치는 거에 되게 유의하는 건 이제 바닥 레벨입니다. 바닥 레벨. 그래서 바닥 레벨이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철근이 간격된 면을 봐도 이 보호의 간격에 따라서 이쪽은 좀 더 낮아져 있고 이쪽은 좀 더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하부가 필로티여서 주차장 부분이어서 더 단열재가 두껍게 들어갑니다. 이쪽은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좀 더 낮아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딱 똑같은 단열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이거는 외부에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더 두꺼운 단열재가 더 들어가요. 뭐 두껍게 시공이 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외단열도 있습니다. 네, 외단열도 있지만 그 내부도 더 단열재가 두껍게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쪽은 나중에 타설이 끝나고 나면은 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오픈 공간으로 다 하는 거고, 이제 계단은 틀을 잡습니다. 계단도 이제 높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단 틀을 잡고 뭐 등 같은 거 이제 매립해야 되는 거 매립하는 전기들 들어가고, 이 계단은 이제 스타트랑 이제 마지막 마감 높이를 잘 설정해서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면에 따라서 콘크리가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단 보면 이 단차를 확인해서 시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아직은 지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 지수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타설 레벨 높이 중간에 체크하고 그런 과정이 남고 그 다음에 그 타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실링바 같은 것들은 이제 그 간격을 당겨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입니다. 저쪽에 1층도 왜냐면 벽이 이렇게 움직이면 넘어가거나 안으로 좁아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춰줘서 고정을 해주고 이제 당겨주기도 하고 하면서 벽체가 수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시공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콘크리트 이거는 패시브 주택이고 뭐 구조는 어쨌든 구조에 허락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콘크리트 RC에서 이게 패시브 주택이어서 좀 더 다르다, 뭔가 좀 더 시공이 이건 더 특별하다, 이런 거에 가장 큰 차이는 뭐 일체 타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골조는 스티로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티로폼이 들어가지 않고 스티로폼은 무조건 후공정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하이브리드 주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로 치지 않고 목조로 잡게 돼요. 네, 그런 차이인데 아직까지는 그 차이를 말씀드린 대로 일체 타설을 하지 않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타설하는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